그래서 그 척추의 경직된 부분을 통해서 자율신경 주사를 통해 가지고 혈류를 개선시키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율신경의 항상성이라든지 네. 능력을 회복시키는 오. 그런 치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두통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원인을 몰라서 답답하신 분들 꽤 많으셨을 겁니다. 약 하나로 해결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은데요. 이럴 때 바로 이 주사를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자율신경 주사 스냅인데요. 이 주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두통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이 두통은 뭐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증상입니다.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두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크게 원래 발생한다고 하는 원발성 두통이랑 어떤 2차적인 원인에 다른 원인이 있는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발성 두통은 흔히 말해서 긴장성 두통이라고 뭐 가장 흔한 형태로 스트레스나 피로,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편두통, 머리 한쪽으로 이제 맥박이 느껴지는 박동성의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군발 두통이라고 눈 주변에 있는 두통으로 뭐 눈물이 난다든지 코막힘이 있다든지 충혈이 생기는 그런 군발 두통이 있습니다. 2차성 두통은 다른 질환이나 상태에 인해서 생기는 걸로 어떤 머리 외상에 의해서 뭐 출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목의 외상 때문에 생기는 그런 두통이 있고요. 그리고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혈관성 문제 때문에 생기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2차성 두통이 있고요. 그리고 뇌수막염 또는 뭐 부비동염, 간염에 의한 그런 이제 2차성 두통, 그리고 뭐 진통제라든지 특정 약물을 먹으면서 생기는 약물성 두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통 종류도 많고요. 뭐 원인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또 이유가 없이도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이유 없이 아픈 부분은 머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흉쇄 유돌근 통증으로 내원을 하긴 했는데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진단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해서 사실 원발성 두통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있긴 하지만 네. 원래 생기는 두통이라고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 원인을 찾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편의상으로 우리가 긴장성 두통, 편두통, 뭐 군발 두통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이게 증상이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명확하게 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흔히 말해서 요즘 이제 이런 두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게 자율신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원인을 자율신경의 문제로 찾아보면 생각보다 두통의 원인을 찾기가 되게 쉽습니다. 네, 저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상 그리고 두통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편두통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두통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두통들이 종류가 또 있고 어떤 증상들이 발현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편두통과 이제 자율신경의 관련성을 좀 찾아보면 네.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되면 그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류가 줄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편두통의 원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우리가 편두통의 전조 증상으로 이제 빛이나 소리, 냄새에 민감한 네.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자율신경의 감각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네. 문제가 생기면 민감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도 네. 자율신경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랑 많이 연관이 있는데 만성적으로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두피라든지 목이라든지 말씀하신 흉쇄돌근 이런 네. 부분이 이제 과긴장돼 있거나 그러면 네.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해서 근육이 경직이 되고 혈관이 수축돼서 혈류가 더 안 감으로써 네. 통증이 더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두통 중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군발 두통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이거 단어가 좀 낯설거든요. 어떤 건가요? 사실은 군발 두통이라는 거는 3차 신경이랑 관련성이 많거든요. 네. 3차 신경은 보통 감각신경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교감 신경이 과활성화됨으로써 눈물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땀 분비가 증가되면서 나타나는 두통이 많고요. 또 심한 경우는 이제 눈꺼풀 처진 증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네. 뭐 보고도 바로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 자르듯이 쉬운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아.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전 또 이제 두통을 느낄 때가 이럴 때도 있어요. 뭐 여러 상황이 있는데 앉았다가 일어섰을 때도 뭔가 약간 어지럽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이 부교감 신경이랑 이제 기립성 저혈압과 두통과 되게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제 자율신경의 이제 활성화가 떨어지면 혈압이나 이런 심박수를 제대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네. 올려주지 못함으로써 뇌 혈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두통이 발생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이렇게 여러 부위에서 통증도 느껴지고 하는데 뭐 사실 이유를 찾기 힘들다라고 하면 저희가 자율신경계라는 데서 이유를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율신경계가 뭔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전문적으로 알고 보면요. 그런데 쉽게 설명해서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호흡을 한다든지 네. 뭐 심장이 뛴다든지 소화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이런 걸 자율신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뭐 심장을 안 뛰어야겠다. 오늘부터 내가 호흡을 안 해야겠다. 오늘부터 내가 소화를 안 해야겠다 한다고 네. 소화가 안 되거나 심장이 안 뛰거나 호흡을 안 하지 않잖아요. 안 하죠. 네. 이런 건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네. 이런 거 알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식하지 않고 작용되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겠네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뭐 자율신경 안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 증상도 나타날 것 같은데요.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환경에 대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걸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크게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맹수가 공격을 한다든지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발동하는 거를 교감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몸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응급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를 빨리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데 네.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심박수가 빨리 증가가 되고 혈압도 올리고 네. 뭐 기관지가 확장이 된다든지 최대한 빨리 회피할 수 있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네. 그런 상황에 포커싱을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은 반대로 우리가 편안해질 때 잠을 잔다든지 어떤 면역력을 올리거나 소화를 시키거나 잠을 잘 때 활성화될 수 있는 거를 부교감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교감신경만 활성화돼도 안 될 것 같고 부교감신경만 활성화돼도 안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요? 이게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갈수록 뭐 스트레스 받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지금 뭐 맹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우리 몸에 반응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반응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교감신경의 과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자율신경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네. 먼저 이제 심혈관계 증상이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심장이 뭐 불규칙적으로 뛰게 느낀다든지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네. 뭐 이런 증상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심전도라든지 네. 뭐 폐 검사를 하면 이상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호흡이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말씀하신 심전도 검사 받았거든요.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안정적이죠. 네. 그것도 아마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메커니즘이 깨지면 정말 호흡곤란이 빠르게 나타날 네. 수가 있고 심장도 불규칙적으로 뛴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화기 증상이 상당히 많은데 네. 우리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많죠. 역류성 식도염이 네.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다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자율신경 문제랑 되게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자율신경이랑 되게 관련 있는 경우가 많고요. 뭐 변비라든지 설사 증상 이런 것도 많이 네. 있습니다. 그 심지어 뭐 비뇨 생식기 문제가 있어서 네. 심한 분들은 뭐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빈뇨라고 너무 자주 보고 네. 아니면 절박뇨, 뭐 방광염 같은 비슷한 증상. 아이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심하면 뭐 발기부전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 이게 여러 신체 기관의 문제도 나타나는데 전 또 이제 궁금한 게 잠자는 건 괜찮을까요? 잠에 불면증 문제 없어요? 많죠. 이게 자율신경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감신경이 네. 적절하게 나와서 잘 때는 부교감신경 활성화돼서 편안하게 잠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네. 그때도 심하게 흥분된 상태다. 그러면 당연히 불면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으니까 면역도 떨어지고 네. 그리고 우울해지는 증상이라든지 생각보다 우울증 환자 중에서도 그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자율신경 치료에서 좋아진 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증상이 사실 뭐 자율신경계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검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을 검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특정 질환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라든지 염상 검사를 통해서 기저질환이 있는지 혹시 자율신경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원인을 좀 먼저 찾아보고요. 그런 기저질환이 없고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 자율신경을 검사할 수 있는 심박 변이도 검사라든지 네. 아니면 자율신경에 대한 항목을 만들어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거를 네네. 이제 체크를 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율신경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다양한 진단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토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일단 이 프로토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앞서서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SNPI, 뭐 스네피로 부르는 이 주사를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자율신경 치료 중에 상당히 효과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스네피라는 자율신경 네. 주사 치료인데요. 우리가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보통 뇌를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주로 자율신경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별로 뭐 땀샘 분비를 잘 한다든지 심박수라든지 소화계통, 심혈관계통 이렇게 각각 담당하는 영역 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네. 경추성 디스크가 있다든지 뭐 허리 디스크가 있다든지 이러면 통증에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 자율신경의 문제가 같이 동반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타나는 거는 통증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자율신경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별로 자율신경의 문제가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척추에 경직된 부분을 통해서 자율신경 주사를 통해 가지고 혈류를 개선시키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율신경의 항상성이라든지 네. 능력을 회복시키는 오. 그런 치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스네피 주사는 어디에 맞는 거예요, 원장님? 우리가 이제 척추 라인 네. 따라서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영역별로 뭐 보통 흉추라든지 요추 부분에 그 자율신경과 담당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매칭을 시켜서 보통 주사를 놔드립니다. 그럼 뭐 척추 주위에 좀 맞는다 이렇게 이해를 그쵸. 해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뭐 흉쇄요대근 통증도 있고 해가지고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한 번 맞아도 괜찮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자율신경 주사 치료는 스네피 주사 치료는 한 번에도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수가 있지만 네. 보통 자율신경에 문제 있는 분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이렇게 네. 고통을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꾸준한 치료를 해야지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도 오래 겪어왔던 만큼 사실 치료도 그만큼 기간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하이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제 자율신경 치료라는 거는 아직까지 되게 생소한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주류 의학에서도 막 본격적으로 다룬다기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다수 의사들이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요? 네. 예. 하지만 증상은 분명히 있고 고통받는 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자율신경 문제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네. 이렇게 환자가 많은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분명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이고 연구할 분야는 많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꼭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으시면 그 관련된 병원에 찾으셔서 네.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맞아요. 정말 원인 없이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참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기호 원장님을 모시고 스네피 자율신경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증상은 있었지만 원인 몰라서 답답했던 분들 참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 보시면서 스네피 주사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